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군자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베란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베란다 안에 있는 다육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요 수연이는 그래도 좀 성능 좋은 생장등 밑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생장등이 안 조이는 곳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고요. 생장등이 많이 조이는 곳은 이렇게 지금 붉게 물들어 있어요. 근데 잎이 진짜 너무 안 되게 이렇게 진짜 안 됐어요. 보면 건강하다는 느낌 아니고요. 수연이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이 피치 프라이드는 진짜 예쁜 거를 분갈이를 해놨는데 요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웃자라는 게 진짜 안습으로 웃자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쁜 거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이 진짜 많이 못생겨져요. 그래갖고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꼭 생장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또 문제가 있었네요. 이게 보니까 생장점이 사라졌다가 어떻게 애기가 겨우 지금 2개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은 생장점이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보카도 크림한테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옛날에 생장점에서 못생기게 나왔던 자국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새로 나오는 그 아보카도 크림 다른 애기들도 보면 관리 안 해주면 이렇게 잎이 진짜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은 항상 생장점 주변에 벌레 있는 거 약을 좀 해갖고 약물을 깨끗하게 말리고 또 주고 말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요 아보카도 크림인데 얘도 지금 여기까지 말랑거려요. 이 위까지. 이 아래 잎들은 뭐 둘째치고 지금 여기까지도 말랑거리고 있습니다. 물을 줄까 말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키핑장 사장님이 웃자라기 좋아하는 다육이들 얼마만큼 극심하게 이거를 말려야 되냐면 이거 하엽으로 다 없어지고 진짜 여기만 뽕긋 남을 때까지 얘네들 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버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물 정말 필요해갖고 너무 불쌍하게 진짜 제가 보고 안쓰럽다 싶은 다육이들 지금 꺼내와서 사실은 저면관수 해주려고 그랬어요. 여기 싱크대로 갖고 가서 물을 좀 먹여갖고 베란다에다 갖다 놓을까 했는데 그러면 웃자라는 속도가 완전 가속화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텨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얘가 너무 못생겨갖고 제가 거리대에다가 놔둔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예뻐졌습니다. 이 군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짤뚱해지면서 아주 예뻐지는데 학명은 파키퓨덤 비리데 월소라고 합니다. 과명은 돌나물가고요. 이 파키피둠 속에는 15종의 다육이가 있어서 이 돌나물과 중에서는 속이 좀 작은 편에 속해요. 파키피둠이. 근데 파키피둠 속에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인류가 다 파키피둠 속에 속해 있습니다. 유통명으로 비리데라고 한다는데 저는 비리데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얘는 그냥 군작이라고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수준은 보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관리 요구는 약간만 돌봐주면 잘 큰다는데 안 돌봐줘도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생장은요, 봄, 여름, 가을에 성장을 하는 여름 생장형이고요. 겨울에 휴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육이의 그 생장 적정 온도를 알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다육이는 보통은 15도에서 25도 혹은 30도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여름에 30도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가을하고 이제 겨울에 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 그거 생장 범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장 가능한 그 온도를 15도까지 사실 10도에도 성장을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얘를 5도에서 30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5도에서는 쉽게 성장을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5도에서 30도까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5도 아래로 내려갔을 때와 30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바로 여름에 휴면을 할 것이냐, 겨울에 휴면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이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생장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어느 다육이나 햇볕이 부족하고 양분이 많고 혹은 물을 자주 주면 다육이가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속도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는 그 흙 배합과 관수, 그 다음에 충분한 햇빛을 줬는데도 얘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면 키울 만한 재미가 있는 다육이겠죠.
최저 온도는 2, 3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최저 온도라는 뜻은요, 2, 3도 아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는 온도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동해를 입는 온도가 2, 3도는 아니랍니다. 겨울에 저희가 베란다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0도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얘가 냉해나 동해나 입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파키필름 속에서 마이너스 6도까지 해서는 얘네들이 죽어. 그러니까 절대 그 이하로는 두지 마. 그리고 보통 7도 이하에서는 얘네들을 놔두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7도 이상에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얘가 버티는 온도가 2, 3도 정도까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요구도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야 됩니다. 베란다 창가나 반그늘에서도 키울 수는 있지만 안 예쁘게 큽니다. 어떻게 크냐고요? 요런 초록둥이로 커요. 햇볕이 잘 들어와요. 이렇게 얼룩덜룩하니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높은 열과 강한 빛도 잘 견딘다고 되어 있어요. 배치하는 장소는요, 발코니 창측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발코니 창측에서 6개월 이상 요 분작을 놔두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잎의 각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것은 6개월 이상 발코니 창측에다 놔둬도 얘네들이 빛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밖이나 노지나 거리대나 이런 곳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주기는 여름철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관수를 해주고, 겨울에는 이 화분이 완전히 말랐을 때 촉촉하게 물을 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도 이하의 저온과 30도 이상의 고온 휴면기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보통 다육이가 5도 이하에서는 성장하지 못해서 휴면에 빠지고요.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휴면에 빠진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하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그 기온에서도 얘가 보통 30도 이하에서는 여름에 성장을 할 수 있지만 30도 이상으로 고온이 올라갔을 때는 여름 생장형임에도 불구하고 요 다육이가 휴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관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다육이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동형, 하형 다육이를 가리지 않고 5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물을 줘도 얘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5도 이하이거나 혹은 30도 이상의 날씨에서 물을 주는 것은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는 관수법이 되는 겁니다. 번식은 잎꽂이와 줄기꽂이를 하면 되고요. 따뜻한 계절에 해야 되는데 보통 봄에 하라고 합니다. 분자기의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식물 분류로는 파키필름 속에 속해 있습니다. 형태의 분류로는 로제트형을 하고 있습니다. 엽색 변화는 어두운 녹색의 잎이 가을부터 겨울에 햇볕을 많이 받으면 검붉은 색으로 몰이 된다고 하는데, 자, 느낌 오시나요? 이게 더 예쁘게 변한답니다. 그리고 잎이 짤뚱하고 똥똥하게 변하죠. 꽃은 봄에서 여름에 흰 안쪽은 적색인데 흰 꽃이 핀대요. 미인류 종류와 꽃하고 많이 닮았어요. 파키필름 속은 미인들이 많은 그런 그 속인데요. 얘도 그 미인류랑 거의 비슷한 그런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뿌리는 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키필름은요, 멕시코 고원지대가 원산지대예요. 작은 나무 모양의 줄기에 다양한 잎의 형태를 갖는데요. 에케베리아 속하고 근연 아주 가까운 속입니다. 잎의 형태로 에케베리아하고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육의 정도가 높고 줄기보다 잎의 비율이 큽니다. 베란다 안으로 노린재가 들어와가지고 뭐가 날아다녀서 봤더니 노린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쳐다보느라고 지금 제 베란다 온도가요, 뜬금없지만 30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란다도 겨울하고 똑같아요. 바닥, 중간, 상면이 있는데 상면의 온도는 지금 오늘 보니까 32도에 습도가 70%고요. 중간, 그러니까 선풍기가 부는 중간 쪽에는 온도가 30도에 습도가 50% 내외더라고요.
근데 밖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온도계를 밖에 내놨더니 밖에는 28도예요. 지금은 베란다 안에 온도가 지금 더 높아져갖고 제가 또 방충망을 또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곳에 노린재가 들어왔네요. 이 군자개 분갈이 용토는요, 배수가 잘 되게 그 비율을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사를 70에서 80% 정도까지 넣고 상토에 해당하는 성분을 뭐 30% 내외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병충해는 저는 얘 깍지벌레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군자개 하이브리드로는 캡틴 제소업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파케이피듐은 멕시코가 원산지인 크라슐라과에 속하는 느리게 자라는 다육식물 속이라고 해요. 파케이피듐 속 다육은 녹색에서 사랑스러운 오렌지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깔의 통통하고 살찐 잎들로 이루어져 있는 약간 성긴 그 로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포도 모양, 관 모양 등이 있고요. 파리나라고 불리는 가루 코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봤더니 파리나라는 뜻이 그냥 고운 가루래요. 뭐 곡물가루, 뭐 이렇게 꽃가루, 뭐 그 정도 표현이더라고요. 파키피듐은 봄과 여름에 보통 푸르스름한 흰색과 진한 붉은색의 작은 종 모양의 꽃을 형성하고 길고 뾰족하게 부풀어 올라서 자랍니다. 로제트는 꽃을 피운 후에도 죽지 않습니다. 관목형과 줄기 없는 로제트 양쪽에서 자라 결국은 군생을 형성하게 됩니다. 파케이피듐은 꽤 강한 다육이고요. 흔한 다육이어서 흔한 다육이긴 한데 고팔이나 이 백분 손상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파케이피듐은 서리에는 약하대요. 서리에는 약하기 때문에 영하 6도 미만에서 식물이 고사를 하고요. 7도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이 노출되어 있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열과 강력한 빛을 견딜 수 있는 다육식물 속에 속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용토에 심고 완전한 해변가 양지, 반양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파케이피듐 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케이피듐 속에 다육이가 뭐가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스톤 있고요. 보통 미인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청성미인, 클라우쿰, 월미인, 베이비핑거, 하늘미인, 천대종송, 달마미인,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홍미인, 후레뉴, 연미인, 그 다음에 문스톤, 크리스티카울, 브락테오슘, 특미인, 이미인, 뭐 이렇게 엄청 거의 모든 미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군자, 애플미인, 경미인, 뭐 이미인 캔디, 복숭아미인, 올리카테르 카바나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속이 바로 요 파케이피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메치스는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 아메치스는 파케이피듐 속이 아니라 아메치스는 그랍토페탈룸 속에 속하는 다육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인처럼 생겼는데 속이 다른 게 바로 아메치스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군자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꼭 군작에 속한 파케이피듐 속뿐만 아니라 다른 다육이 키우기에 관한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키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지만 미인류 키우기와 아주 유사할 듯 하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